2023년에는 우리나라 주거 인테리어 시장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저희가 빚었던 공간들 중에서 자주 썼던 인테리어 자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프로그입니다.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2023년 인테리어 트렌드 총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세상에 인테리어 쇼가 등장한 이후로 이랬던 인테리어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인테리어 할 때 뭐 벽지는 무슨 색, 몰딩은 무슨 색, 문은 무슨 색, 바닥은 뭐로 할지 색깔 놀이 하기에 급급했었는데요. 최근엔 색깔보다는 레이아웃이 제일 먼저가 되었어요. 제가 몸소 느끼는 게 저희 찾아주시는 고객님들 대부분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바로 레이아웃이더라고요. 레이아웃이 1번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텍스처 컬러 정말 중요하잖아요. 한때는 한 가지 톤의 인테리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화이트 톤 인테리어로 텍스처보다는 공간의 완결성과 디테일 제어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면 2023년에는 이 탄탄한 기본기를 가지고 다양한 컬러와 텍스처를 가진 공간을 표현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제가 예견했었죠. 선택지가 좁았던 주거 인테리어 시장에 우리가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건데요. 그래서 2023년에 저희가 빚었던 공간들 중에서 자주 썼던 인테리어 자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필름. 이 필름에 대해서는 정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저희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 바로 이 필름 영상이에요. 지금도 조회수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필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최근 인테리어 시장에서 필름 시공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시공이 되었습니다. 필름을 많이 쓰이게 된 것에 제가 일조하지 않아서 너무 선 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예전엔 이런 무드를 가진 집이라면 무늬목 정도는 시공을 해줘야 이런 느낌이 났었는데요. 최근에 퀄리티 좋고 멋진 텍스처를 갖고 있는 우드 필름들이 많이 나와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우드 텍스처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필름을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뭔가 리폼할 때나 쓰는 자재인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가장 사랑받는 자재가 되었습니다. 역시 편식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인테리어 디자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3년 가장 많이 쓴 필름은 바로 레놀리 필름과 영림 필름입니다. 독일에서 수입된 레놀리 필름은 텍스처도 좋지만 이 인쇄된 이미지와 텍스처가 매칭이 된 동조라는 기술로 리얼한 우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져보면 이게 무늬목인지 원목인지 필름인지 알 길이 없어요. 나무보다도 더 나무 같은 텍스처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재와 벽체 그리고 도어까지 한 가지 자재로 일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희 디자이너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필름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단점으로는 비싼 가격과 낮은 시공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필름보다 좀 더 비싸고 그리고 필름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잘 찢어지게 됩니다. 또한 접착이 약해서 이렇게 잘 떨어지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체제가 없어요. 이거 말고는. 레놀리 대표님,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대표님 제발 접착력 좀 강하게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이건 시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필름은 다 똑같이 시공해도 문제가 없어요. 더 시공성 좋고 안정성 있도록 업그레이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뜨거웠던 필름 영림의 PX449 시리즈입니다. 일명 발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스페셜 페인트를 모티브로 해서 제작이 된 필름입니다. 스페셜 페인팅이랑 이 필름 두고 보잖아요. 눈으로 보면은 거의 진짜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구성이 약한 페인트 자재의 이런 한계점을 바로 필름이란 소재로 바꾸면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내구성도 굉장히 강하고요. 또한 가성비까지 올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자재입니다. 가격도 착한 편이고요. 제가 봤을 때 영림의 장점은 이 자재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피드백을 빠르게 수용해서 제품을 개선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저 PX449 시리즈도 저희가 출시하자마자 썼었는데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벽체에 붙이면 벽지 뒷면이 이렇게 베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피드백을 넣었더니 진짜 일주일 만에 이 문제가 개선이 돼서 제품이 재생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회사 정말 흔치 않지 않나요? 앞으로 우리나라 인테리어 시장이 점점 발전하는데 이 영림이 정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놀리 필름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썼던 제품은 세레나 오크 차콜 필름과 샌드링햄 오크 내추럴 그리고 크레모나 라이트입니다. 영림에서는 PX449 시리즈고요. 이 두 가지로 만든 공간은 이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2024년에도 이 필름의 인기는 더욱 뜨거워질 걸로 예상이 되고 더 많은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벽지입니다. 우리나라 주거 인테리어 할 때 정말 빠질 수 없는 자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벽지죠. 벽지의 디자인은 뭐 취향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근본이 다른 근본 벽지가 있습니다. 바로 LG의 디아망 벽지는 일반 다른 벽지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그 확연한 차이는 바로 이 두께입니다. 이게 만져보기만 해도 진짜 차이 누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벽지는 그야말로 종이잖아요. 이렇게 되게 얇은데 그러다 보니까 시공을 하다 보면 이 접착부에 이 벽의 면이 벽지에 배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저희는 이 접착부에 항상 이 퍼티 작업을 되게 꼼꼼히 하거든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싸게 한다고 이런 기초 작업 없이 도배했다가는 진짜 개판 납니다. 소비자분들 도배 견적 혹시 비교하실 때 이런 기초 작업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 조금 아끼려다가 진짜 집 전체 도배 다 망칠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게 한번 시공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디아망은 이렇게 두껍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텍스처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풍부한 아름다움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벽지는 벽지일 뿐 최고의 단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시공자의 손을 너무 많이 탄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시공했냐에 따라서 이 마감 품질이 정말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마감 잘 나오게 하려고 기초 작업에 너무 충실히 하다가 보면은 비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 도장이랑 비슷한 가격이 나오는 어메이징한 일을 겪기도 해요. 벽지를 시공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전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가성비가 나오지 않으면 벽지를 쓸 이유가 없죠. 벽지는 벽지답게 벽지가 들어갈 곳에 시공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저희가 이 디아망 벽지 중에서 가장 많이 썼던 제품은 PR027-03번입니다. 저희는 공용부 천장과 방 쪽에 이 벽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벽지를 사용한 현장은 여기입니다. 2023년은 저희가 LG 디아망 벽지를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뭐 개나리 벽지도 조금 쓰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후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타일입니다. 2023년 타일 시장에는 어떤 바람이 불었을까요? 먼저 현장 사진부터 볼게요. 뭐가 달라졌는지 느끼셨을까요? 바로 매지가 없어졌죠? 매지를 없앨 수 있었던 건 바로 빅슬랩 세라믹, 저희가 흔히 박판 타일이라고 부르는 타일을 썼기 때문입니다. 박판 타일은 1600에 3200 사이즈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높이 쪽에서는 매지 없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로로 갔을 때는 1600 정도마다는 매지가 생기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메스감을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자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박판 타일은 두께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뭐 12T, 9T, 6T, 3T 이렇게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두께를 가지고 이런 멋진 조형물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벽체 시공은 물론 가구 도어까지도 시공을 하게 됩니다. 바닥에도 가능하냐고요? 물론입니다. 최근엔 고급 자재가 많이 쓰이는 하이엔드 공간에 이 박판 타일을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디자이너들이 정말 쓰고 싶은 자재 1순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박판 타일에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역시나 가격이겠죠. 가격도 어마무시하지만 이 자재의 취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고, 이동하다가 깨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해요. 이거 딱 한 장 시켰는데 시공하다가 깨트렸다. 이거 담당한 사람은 심할서 한 10장 써야 됩니다. 뭐 그냥 한 장 더 시키면 되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이 자재 자체가 일단 비싸기도 하고 이동비가 들어가고요. 현장에 또 양동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재단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또 재단 비용도 들어가고요. 이런 부가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박판 타일이 굉장히 비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쉽게 쓸 수 없는 자재인 거죠. 하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했던가요? 이 박판 타일로 공간을 만들게 되면 바로 이런 공간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 앞으로 계속 더 사랑받을 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박판 타일 중에서 인피니티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쓴 제품은 베르데 프랑스와 마젤라노 제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페인트입니다. 2023년은 스페셜 페인트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스페셜 페인트가 뭐냐고요? 바로 이런 현장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스페셜 페인트입니다. 우리가 알던 그 예전에 페인트 시공은 저희가 솔리드 페인트 시공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저희도 2023년에 이제 공간을 페인트로 표현을 할 때 일반 솔리드 페인트보다는 이런 스페셜 페인팅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기존에 썼던 솔리드 페인트는 뭐 이렇게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자칫 좀 차가운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쪽 벽에 하나 딱 찍히면 여기만 뭐 퍼티하고 칠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 벽 전체를 새로 칠해야 돼요. 이 터치한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스페셜 페인트는 계속 터치를 해서 이제 마감을 한 거기 때문에 중간에 좀 보수를 하기에 비교적 용이한 편이고요. 이 공간을 보다 좀 편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요즘에 뭐 핀터레스트에서 예쁜 공간 많이 찾아보잖아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스페셜 페인팅으로 마감된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셜 페인트도 장점만 있을까요? 분명히 단점도 있겠죠? 그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비용입니다. 이 페인트 값이 진짜 무슨 금가루를 넣었는지 페인트 가격 자체도 사기적이지만 인건비도 사기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 올 퍼티에서 솔리드 페인트 시공을 하고 그 위에 또 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솔리드 페인트 시공 비용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스페셜 페인팅 시공비 플러스 자재비가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제가 스페셜 페인트 가격 되게 비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솔리드 페인트보다 훨씬 비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냐 궁금하시겠죠. 일반 솔리드 페인트 대비 약 2배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게 꼭 발페인트에 발레나를 써야만 이런 느낌을 만들 수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발페인트뿐 아니라 포토스 페인트의 프렌치 워시, 테라코의 벨벳텍스 등이 있습니다. 제품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볼까요? 이 브랜드마다 패키징된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리터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발페인트의 발레나 페인트는 1리터당 14만원 정도, 포토스 페인트는 리터당 6만원, 벨벳텍스는 리터당 14,000원입니다. 차이 엄청나죠? 발레나랑 이 벨벳텍스랑 자재값이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시공성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자재량이 다르는 건 맞겠지만 어떻게 따져도 발페인트가 진짜 무진장 비싸요. 스페셜 페인팅을 하고 싶으신데 발페인트가 너무 비싸다? 그럼 이런 대체제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느낌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 벨벳텍스로 시공을 했거든요. 궁금하신 분 저희 사무실 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24년은 새로운 페인팅 기술이 유행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주 뭐 새로운 방법은 아니고 옛날부터 많이 썼던 방식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선 이런 주거 공간에 사용할 케이스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시공은 바로 이런 시공법입니다. 뭐 베네치안 플래스터, 슈퍼하인 뭐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 시공법인데 제가 올해 4월에 밀라노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밀라노에 가서 보니까 하이엔드 공간의 진짜 90% 이상은 다 이 시공법으로 마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도전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희 회사로 너무 선 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지금 새로운 인쇼 아카데미가 이 도장 방법으로 해서 전체 시공을 했어요. 이 시공된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송파에 위치한 새로운 인쇼 아카데미 방문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디프로그가 이 스페셜 페인팅으로 진행했던 현장은 이런 공간들이 있고요. 가장 많이 쓴 컬러는 470D, 467D입니다. 자, 다음은 바닥재입니다. 2023년 가장 많이 쓴 바닥재가 무엇일까요? 크게 뭐 타일, 마루 등등이 있겠지만 보통 저희가 마루를 가장 많이 쓰게 되잖아요. 가장 많이 쓴 자재는 바로 동아 자연마루의 나투스진 사하라 그란데입니다. 저희 영상에서도 실험으로 입증된 가장 강력한 내구성을 갖고 있는 바닥재이기도 하고요. 타일처럼 그레이로 바닥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주거공간 인테리어 할 때 집을 좀 따뜻하게 보이게 하려면 보통 저희가 우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 벽도 우드인데 바닥도 우드다. 이럴 때 정말 예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무드로 갈 때는 바닥이 정말 무광인 원목마루 정도는 돼야 이렇게 만났을 때 예뻐요. 제가 사실 강마루를 별로 좋아하지가 않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이 광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코팅면 때문에. 아무리 뭐 이렇게 쪼가리로 보면 예뻐도 넓게 깔아놨는데 뭐 광이 번떡번떡 나면 진짜
극혐입니다. 극혐. 벽체에 있는 우드를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바닥을 모노톤으로 가는 겁니다. 모노톤으로 하려면 타일을 깔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이게 미끄러지거나 넘어졌을 때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일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바로 나투스진 사하라 그란데를 까는 거죠. 최근에 폴라베어 전 실장님 영상 보면 이 나투스진 그란데가 좀 하자가 나서 문제 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2023년에 몇 군데나 깔았을까요? 정말 많이 깔았는데 저희는 하자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동아자연마루라는 나름 이 인테리어 쪽의 대기업이 이런 하자나는 제품을 유통할 리가 없겠죠. 물론 모든 자재들이 뭐 하자 없는 제품은 없을 겁니다. 그 현장에 맞게 이제 시공을 좀 잘하면 이 하자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한 케이스 때문에 그냥 이 자재가 무조건 나쁜 자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동아자연마루 사하라 그란데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저희가 사용했던 동아자연마루의 나투스진 사하라 그란데를 시공한 현장은 바로 여기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3년에 저희가 많이 썼던 자재들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소개한 자재 이외에도 뭐 석재라던가 무늬목, 월패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자재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쓴 자재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2023년 이렇게 사랑받았던 자재들은 2024년에도 쭉 사랑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 잘 나갔던 자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자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사무실을 이전을 하기도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도 둘째가 태어나기도 했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목표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목표를 진짜 다 이루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를 필두로 해서 뭐 저희 전무님과 우리 상무인 제이미, 그 다음에 우리 팀장님, 또 우리 많은 팀원들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었는데 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는 저희를 믿고 집 맡겨주신 고객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절 믿고 함께 해준 우리 팀원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2024년 세우실 계획들이 꼭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요. 2023년 한 해 동안 저희 디프로그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 사랑해주신 구독자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디프로그 스튜디오는 2024년에도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테리어 크리에이터 디프로그였습니다.